우리 영언니는 교회 일찍 갔다 왔니? 네. 보통 11시 예배잖아. 그때 갔다 왔어요. 11시 예배 들었어. 대예배 들었어? 대회요? 아니요. 이 청소년 예배 따로 있지. 선생님 저기까지 갔어요. 선생님도 교회를 여기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서. 자, 봅시다. 좋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배운 게 바로 6단원에 나오는 물질의 특성 단원이었습니다. 제목이 물질의 특성. 자,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 것처럼요, 물질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물질의 특성은 결국 어떤 물질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크기성질, 세기성질, 그래서 세기성질에 포함되어 있는 친구. 우리가 저번에 들었던 건 뭡니까? 끓는 점. 또 어떤 내용을 살짝 또 들었죠? 어는 점, 녹는 점, 이런 내용이 있겠죠? 이게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온에서요, 지금 0도 1기압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 한 23도 1기압. 이때 우리는 끓는 점이 얼마입니까? 100도고요. 저 어는 점은 몇 도입니까? 0도입니다. 됐습니까? 이 물체는 말이야, 끓는 점이 100도야 하면 누구다? 물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특징들은 물질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 또 다른 친구들이 나올 겁니다. 누구가 있죠? 밀도라는 친구도 있고요. 용해도라는 친구도 있겠고요. 등등이 나오겠네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볼 건데요.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순물질과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끓는 점과 어는 점의 변화를 봤습니다. 자, 끓는 점을 보면요, 일정 온도를 가열시키며 올라갔다가 일정 온도에서 기체로 바뀐다. 끓는 점에 도달을 합니다. 순물질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일정했습니다. 하지만 소금물과 설탕물처럼 물질이 섞여있는 혼합물에서는요, 어떻게 끓는 점이 높고 가면 갈수록 농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끓는 점이 올라간다. 농도가 높을수록 끓는 점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는 점도 똑같았죠. 온도가 낮아지다가 어는 점이 되면 고체로 얼렸다. 그런데 어떻게? 혼합물이면 어는 점이 낮고 점점 더 농도가 높을수록 더 어는 점이 낮아진다. 그래서 눈이 오는 날에 제설제 쫙 뿌려주면요, 어는 점을 낮춰서 얼지 않도록 방지해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는 점과 끓는 점의 그래프를 보고요,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물질의 특성을 볼 건데요. 먼저 끓는 점 보겠습니다. 물질의 특성을 보니까 물은 100도에서 끓었어요. 자, A라는 물질이 있고요, B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C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먼저 같은 물질을 골라줄게요. 누가 똑같죠? A, C. 왜? 끓는 점이 똑같으니까 A, C는 같은 물질이네요. 그럼 물질의 양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가열된 시간 보시면, 어머! A는 금방 끓는 점에 도달했고요. C가 조금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렸죠. 가열 시간이 더 길어졌네요. 누가 양이 더 많았다? C가 더 많았다. 물질의 양은 C가 더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끓는 점이 똑같으면 같은 물질이다. 그리고 양 차이도 비교할 수 있다. 자, 그러면 B는 다른 물질이죠. A랑 B를 서로 비교를 할 건데요. B가 끓는 점이 더 크다는 건 이 분자들끼리 서로 손을 잡고 있었는데 이 손이 떨어지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죠.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분자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더 강할수록
얘들을 끊어내는데 더 큰 힘이 필요하다. 즉 인력은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그래서 끄는 점도 B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는요. 양 차이로 물질을 한번 판단하는 걸 했으면요. 끄는 점에서도요.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압력에 의해서 끓는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 거예요. 지금 볼 거는 요즘에 압력밥솥을 따로 집에서 하나? 압력밥솥은 있는데 압력 냄비, 냄비라고 했나? 압력솥 이게 맞지? 그걸 막 가스렌지에서 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죠. 그럼 우리는 압력밥솥을 씁니다. 근데 밥솥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내가 알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압력밥솥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전기밥솥이 있어. 압력이 되고 안 되고 차이는 밥맛이 달라요. 한번 먹어봤어요? 자, 압력밥솥을 쓰니까요. 밥이 훨씬 더 부드럽고 잘 익고 맛있네요. 압력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압, 1기압은요. 잘 봐요. 기압이라는 건 기체의 압력이야. 기체들이 막 공기 중에 막 날아다니잖아. 그 기체들 날아다니다가 충돌하는 거야. 뽕뽕뽕뽕뽕 충돌하는 거야. 아, 여기 풍선이 있는데 이 안에 기체가 있습니다. 기체들이 막 날아다니다가 충돌하는 거야. 이때 충돌할 때 때리는 이 힘을 우리는 기압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체가 많을수록 충돌수가 많겠지. 같은 시간에 충돌수가 많으니까 압력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체가 많은 곳은 고기압이다. 기체가 적은 곳은 맞죠? 적을수록. 자, 저기압이다.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압으로 상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온에서 선생님 팔뚝이 있으면 내부에서 때리는 압력과 외부에서 기체들이 때리는 압력이 같으니까 선생님의 팔뚝 두께는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외부에서 기체의 양이 줄어들어서 외부에서 때리는 힘이 약해진다면 팔이 조금 더 둠해지겠지. 약간 부을 것 같은데? 두꺼워질 것 같아요. 이렇게 압력이 똑같기 때문에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풍선을 하늘로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우선 초반에 바람 타고 올라간다 쳐. 자, 올라가면요. 먼저 내가 풍선을 훅 불고요. 손으로 잡고 있어. 이때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기 때문에 이 사이즈의 크기를 유지하고 있겠지, 풍선이. 근데 얘가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공기는 땅바닥에 대부분 붙어 있어요.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기체들도 웬만하면 아래쪽에 다 쏠려 있어.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기체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아래에 공기가 많다, 고기압이고요. 위로 갈수록 저기압 되겠죠. 오케이? 위로 올라갈수록 주변에 기체가 적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저기압이 된다. 그럼 상대적으로 풍선 안에 있는 압력이 더 큰 거 맞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때리는 힘보다 안쪽에서 미는 힘이 더 크니까 풍선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 점점 커지겠지. 위로 올라가면서 풍선이 점점 커지다가 뻥! 어느 순간 터질 수 있겠네요. 아, 됐습니까? 이게 바로 기압입니다. 비커에다가 물을 담았어요. 그리고 가열시키면 언제부터 얘가 부글부글 끓을까요? 100도에서 끓겠지. 우리가 살고 있는 1기압에서는요. 자, 그런데 이때 기체들이 얘를 때리고 있는 힘이 있어요? 있겠지. 모든 기체들 모든 방향으로 날아다니고 모든 물질을 이렇게 때리고 있으니까 물이 여기 담겨져 있으면 물도 때리고 있겠지. 맞지? 근데 만일 기체들이 좀 줄어들었어. 그럼 때리는 힘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얘들이 더 세잖아. 그래서 살짝 부풀겠지.
물이 부풀겠죠. 아, 이게 무슨 뜻이다? 물 분자들끼리 서로 따다따다 손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 있는 기압이 작아지면요, 이 부피가 살짝 팽창하면서 이 물 분자 사이에 손이 조금 더 가벼워져. 원래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조금 더 느슨해져. 즉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지는 거야. 약해지게 되면 얘들을 끊어내서 기체 상태로 바꾸는 게 더 쉬워지는 거지. 처음에는 100도라는 높은 온도에서만 끊어졌는데 얘들이 서로 인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끊어지는 거야. 낮은 온도에서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을 한 85도 정도 끓는 전까지 도달은 안 했지만 좀 뜨거운 물을 여기 담아놓고요, 가압 용기 장치에다가 넣어뒀습니다. 그러면 이 용기에서는 여기에 담겨져 있던, 강냉이 엄청 날아간다. 여기에 담겨져 있던 기체들을 바깥으로 빼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통에다가 뜨거운 물 넣어놓고 기체를 뺄 거야. 기체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기체를 많이 빼면 초코파이를 넣었다고 생각하면 초코파이 어떻게, 기체가 빠지니까 초코파이가 커져요. 바깥에서 때리는 힘이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안에서 하는 게 더 세니까 이게 팽창한다고, 초코파이 커진다고. 자, 여기에서는요, 기체를 빼면 물이 살짝 팽창하겠죠? 그러면 물 분자 사이에 결합이 좀 느슨해지면서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 얘들의 결합이 끊어집니다. 100도가 아닌데도 끊어져서 어떻게 기체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하! 기체를 빼줬다. 여기에 있는 기체가 적어졌다. 기압을 낮춰주니까, 압력을 낮춰주니까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이 100도가 아니야. 낮은 온도에서 끓는다고. 아, 끓는 점이 낮아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력과 끓는 점은요, 서로 무슨 관계다? 작아질 때 작아지고 커질 때 커진다. 무슨 관계? 비례 관계입니다. 근데 압력밥솥은요, 압력이 커지는 거잖아. 부피가 온도를 높이면 얘들의 분자들이 존나 빨라져. 입자들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온도밖에 없어요. 부피가 있었는데 피스톤 주사기에다가 기체 넣어놓고요, 그때 손으로 막았어. 이거 손 막고 누르면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쪼그라들겠지. 기체니까. 그래도 여기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의 속도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여기에다가 가열을 시켜야지 이 입자들이 속도가 변합니다. 빨라집니다. 열받았다.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빨라져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먼저 가열을 시키면요, 분자들이 빨라지겠지. 그럼 같은 시간에 충돌을 5번밖에 안 했어요. 1초에 5번 충돌했다고 할게. 근데 얘들이 분자가 빨라지니까 어떻게 될까? 버버버버버버버 빨라지니까 충돌수가 많아지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안쪽에 있는 기체들의 압력, 기압, 압력이 더 커집니다. 압력이 더 커지면 얘들, 이게 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좀 더 부피가 수축되겠죠. 바깥에서 누르는 힘이 더 세지니까. 수축하게 되면 이 물 분자 사이에 인력이 어떻게 될까? 더 가까워졌잖아. 더 강해집니다. 인력이 더 세지니까 얘들을 끊어내는데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얘들이 끊어져서 기체로 바뀐다. 보시면 돼요. 아, 압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됐다? 끊어져서 기체로 바뀌는, 끓는 점의 온도가 높아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100도, 101도인데도 안 끓어.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쌀이 더 잘 익죠. 높은 온도로 발이 되니까. 그래서 끓는 점은 압력에 대해서 비례한다. 그래서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한번 봤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 요건 이제 할 거고요. 저 그래프는 이제 할 거고, 요거 설명이에요. 지금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압력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거는요. 딱 두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얼음을 녹일 거예요. 얼음을 녹였다가 다시 얼음을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얼음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음으로 설명합니다. 자, 얼음을 녹일게요. 녹이고 얼음 갖다 놓고요. 밑에다가 그릇에다가 얼음 담아가지고 밑에 가열시킬게. 가열시키면 얼음이 점점 온도가 올라갑니다. 열받았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녹는 점, 어는 점이죠. 얼기 시작하고 녹기 시작하는 점 똑같아요. 0도가 됐을 때 뭐가 됩니까? 녹기 시작합니다. 그럼 얼음이 옆에 이렇게 녹겠지? 그럼 무슨 상태야? 여전히 고체도 있고 액체도 같이 있겠네요. 녹고 있습니다. 어느 점에서 다 녹아서 액체가 다 됐어. 그러고 나면 계속해서 가열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물이 따뜻하게 데펴지고 끓는 점까지 가는 건 아니야. 그냥 따뜻한 물 만들었어. 끝.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한다? 냉동실에 이거 다시 넣어주는 거야. 처음에 얼음 갖다 놓고 가열시켰다가 얘 녹였어. 다 녹고 나면 따뜻한 물 만들었다가 다시 냉동실에 넣어줍니다. 냉각시킬 거예요. 그럼 반대로 다시 물이 어떻게 된다? 차가워지겠죠. 차가워지다가 0도 어느 점에 도달하면 얼기 시작한다. 점점 얼고 있다가 다 얼었어. 그리고 다시 온도는 낮아지겠죠. 됐습니까? 지금 그 그래프가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구간을 보면요. 아직 녹진 않았고요. 온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는요. 고체만 있죠. 자, 그 다음 단계 앞에 보세요. 앞에 보고 있죠. 자면 안 됩니다. 절대. 자, 그 다음에 얘는 녹고 있는 녹는 점, 어는 점. 이 구간은 뭐가 같이 있다? 고체랑 액체가 둘 다 공존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 녹았으니까 따뜻한 물 만들었다가 다시 차가운 물 만드는 거죠. 이건 싹 다 뭐다? 액체다. 고체, 액체. 그리고 마지막에 다 얼었으니까 고체밖에 없다. 그래서 각각 구간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똑같고 녹이고 있고 다시 얼고 있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똑같고 녹는 점, 어는 점 관련되어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각각 구간에는 무슨 물질의 상태인지를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케이. 다 배웠어. 맨 마지막 밑에 거 한 개라도 다 배웠어요. 오른쪽 9번, 10번 문제 먼저 풀게요. 9번, 10번. 요거 다 이해했죠? 9번, 10번만 빨리 풀고 밑에 거 마무리하고 쉬는 타임 줄게요.
여운이 엄청 힘들어하네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더 지치나? 3일 전에는 3시간 잤고, 1일 전에는 2시간 잤고, 어제는? 어제는 한치대에서 잤어. 끔찍하다. 잠 못 자는 거 끔찍한데? 자, 이제 좀 되기 시원해진 것 같아. 자, 요거만 하고 신타임 줄게요, 바로. 조금만 더 볼게요. 파이팅! 신타임 탁 줄게요. 자, 봅시다. 대답만 잘하면 돼요. 자, 끓는 점과 어는 점 한번 찾아볼게요. 물은 끓는 점 몇 도? 100도. 어는 점 몇 도? 0도예요. 자, 그러면 물이라는 녀석을요, 내가 23도에 갖다 놓을게. 지금 상온. 그럼 지금 무슨 상태일까? 액체지. 선생님이 질문이라고 해요. 네, 질문입니다. 얘를 물을요, 0도보다 아래로 갖다 넣을게요. 0도보다 더 차갑게 만들게요. 그럼 무슨 상태? 고체 상태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물을요,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로 만들게요. 무슨 상태가 될까? 기체가 되지. 고체 상태일 때는 얘들이 따다다다 붙어있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물은 이렇게 안 붙어있고 좀 육각형을 가지고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액체일 때는 서로 손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체 상태일 때는 서로 다 손 안 잡아 떨어뜨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당연히 끓는 점보다 어머 뜨겁네 하면 기체야. 녹는 점, 어는 점보다 낮으면 어머 춥네, 고체예요. 그리고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는 액체 상태입니다. 이 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을 갖다 놓고,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액체, 고체, 기체 무슨 상태니 물어본다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A라는 물질은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을 표로 옆으로 줄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20도, 30도 이렇게 줄게요. B라는 물질은요, 10도, 102도 뭐 이렇게 줄까요? 내 마음대로 참조한 거예요. C라는 물질은요, 마이너스 200도, 마이너스 15도 이렇게 줄게요. D라는 물질은요, 몇 도로 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30도, 그리고 200도 이렇게 줄게요. 한 4종류의 물질이 있습니다. 상온 23도에서 이 물질들은 액체, 고체, 기체 무슨 상태일까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상온 23도예요. 23도면 뭐야? 어는 점과 끓는 점 딱 중간이지. 나이스! 얘는 무슨 상태다? 액체입니다. 자, 23도라는 건 어딥니까?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죠. 나이스! 얘도 액체입니다. 자, 23도면 어디일까요? 숫자적으로 봐봐. 점점 커지잖아. 끓는 점까지 가면.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온도지. 끓는 점보다 더 높아? 끓는 점보다 더 뜨거워? 숫자적으로 차가우니까 헷갈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끓는 점보다 더 뜨거워? 상대적으로 더 뜨거워? 기체가 됐겠네? 기체. 이렇게 하시면 그나마 좀 덜 헷갈려요. 자, 23도는 어는 점보다 낮은 수치죠. 낮은 수치죠. 어는 점보다 더 추워? 이렇게 생각하세요. 더 차가워? 무슨 상태? 고체.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애들이 이거 정말 많이 헷갈려 합니다. 요걸로 헷갈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요까지는 이해됐습니까? 요거랑 관련된 녀석이 있는데요. 두 가지 물질이 있어요. 지금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인데 두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지금 배울 거예요. 안 나왔나? 안 나왔네요. 뷰테인과 프로페인 안 나왔네요. 뷰테인과 프로페인은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주겠습니다. 자, 먼저 자, A라는
A랑 C 두 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수치를 좀 다르게 할게요. 마이너스 150도 이는 대충 40도 좀 이렇게 해줘야 돼. 아니야 40도 하지 말자. 마음 바뀌었어. 30도 그대로 갈게요. 잘 봐요. 원래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할게. 미안해. 조금만 더 수치를 현실적으로 가야 되니까. 한 10도? 이렇게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A랑 C 물질이 있습니다. 이 두 물질은요, 상온에서 지금 무슨 상태일까요? 상온에서. 23도라는 건 끓는 전보다 높아요. 무슨 상태다? 끓는 전보다 더 뜨겁네. 무슨 상태? 기체 상태. 그쵸? 자, 어머, 끓는 전보다 더 뜨겁네. 무슨 상태예요? 기체 상태예요. 둘 다 무슨 상태다? 기체 상태예요. 그러면 A랑 C 기체를 이렇게 한꺼번에 담았는데 얘들을 한번 분리를 해볼게. 그냥 얼음이 담겨있는 박스에다가 넣으면 돼. 얼음이 있는 박스에다 넣어주면 무슨 일이 생길까? 얘들의 온도가 점점 낮춰지겠지. 23도니까 20도, 19도, 18, 17, 15, 14, 13, 12 하나가 몇 도가 된다? 10도가 딱 되면 중간 점검 10도가 되면 A는 끓는 점 10도니까 10도 아래로 가면 무슨 상태가 돼? A가 액체가 돼요. 이해됐어? 지금 차갑게 만들고 있으니까 0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잖아. 얘 온도가 최소 안 그렇겠나? 그래서 A만 액체로 바뀌어요. 근데 C는요 아무리 온도를 떨어뜨려봤자 마이너스 150도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실험에서. 얘는 여전히 무슨 상태예요? 여전히 기체 상태예요. 원래 둘 다 기체로 출발을 했었는데 차가운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얼음팩에다가 넣어주니까 어떻게 된다? 한 녀석만 끓는 점보다 낮은 상태가 되면서 액체로 바뀌어요. 한 녀석만 액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두 물질을 분리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뷰테인과 프로페인이라는 어떤 특정 물질이 나올 건데요. 이렇게 A랑 C처럼 둘 다 기체 상태로 모았다가 차갑게 해주니까 두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끓는 점 차이로 물질을 분리하는 걸 지금 한번 연습해 왔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만 먼저 이해를 하시고 실타임 잠시 가져갈게요.